6회의 시작은 제인의 꿈속에서였어요. 온통 흰 안개에 휩싸인 공간 속 누군가 그녀를 애타게 부르고 있었어요.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은호의 목소리였죠. 엄마, 나 여기 있어요. 날 놓지 마세요. 그녀는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아이의 목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어요. 발버둥치듯 안개 속을 헤매던 제인은 끝내 그 목소리를 붙잡지 못한 채 식은땀이 흥건히 젖은 채로 눈을 떴어요. 꿈이었지만 그 감정은 너무나 생생했고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정말로 무언가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요. 제인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겼어요. 옆에 있는 기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곤히 자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제인은 묘한 허무함과 불안에 휩싸였어요. 그녀는 조용히 침실을 빠져나와 거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거기엔 예상치 못한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시각 강세리는 조용히 제인의 침실로 들어가 있었어요. 마치 오래도록 그 공간에 익숙한 사람처럼 자연스레 침대 위에 올라가 이불을 당기고 누웠어요. 그녀는 벽을 바라본 채 혼잣말을 흘렸어요. 여기서 당신이랑 제인이가 뭘 했을까? 무슨 말을 나눴고 무슨 비밀을 품었을까? 세리는 손끝으로 침대 시트를 매만지며 천천히 몸을 굴렸어요. 그리고 베개에 얼굴을 묻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죠. 그 숨결 속에는 열등감, 집착 그리고 소유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뭐 하는 거야? 미쳤어? 나와 빨리. 여기서 당신과 제인이가 그랬을까? 뭐 했어? 난 내 딸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 절대 가만 안 둬. 그러다 문이 벌컥 열렸고 기찬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그의 눈에는 당황과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뭐 하는 거야? 미쳤어? 당장 나와. 지금 장난하는 거야? 세리는 그저 여유롭게 웃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는 이불을 정리하듯 펴고 말했어요. 이 침대 참 편하네. 당신이 매일 여기서 자는 것도 이해가 돼. 나도 이제 여기가 더 편해졌어. 곧 내 거니까. 이 집도 당신도. 기차는 이를 악물고 손을 움켜쥐었어요. 그는 세리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세리는 단호하게 손을 뿌리쳤어요. 제인은 몰라. 아니, 알게 될지도 모르지. 근데 내가 먼저 자리를 차지하면 그땐 아무 의미도 없어져. 그렇지? 기차는 벽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숨을 고르려 애썼어요. 그 순간 복도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바로 최자영이었어요. 그녀는 문틈으로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두 눈은 분노로 타올랐어요. 자영은 손에 쥐고 있던 수첩을 꽉 쥐며 속으로 되뇌었어요. 내 딸 인생을 이렇게 만든 인간들 절대 가만 안 둬. 기찬이 방에서 세리를 내보낸 뒤 세리는 자영과 딱 마주치게 됐어요. 자영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세리의 얼굴을 꿰뚫듯 바라보며 지나쳤어요. 세리는 잠시 긴장한 듯 했지만 금세 고개를 치켜들며 거실을 빠져나갔어요. 그날 밤 자영은 조용히 자신의 방에 들어가 서랍 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어린 제인이와 함께 웃고 있던 사진. 그 시절의 딸은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보석 같았고 지금은 그 눈빛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자영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중얼거렸어요. 제인아, 엄마가 널 다시 웃게 해줄게. 이번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날 저녁 자영은 기찬을 따로 불러냈어요. 조용한 미술관 뒤편 그녀가 가장 아끼는 조각상 앞에서였어요. 정적이 흐르는 공간 속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자영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내 딸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은 절대 가만 안 둬요. 지금까진 참았어요. 내 딸이 택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건 사랑받는 줄 알았으니까. 이제는 아니에요. 지금 그 아이 사랑은커녕 자신을 미워하며 살고 있어요. 당신 때문이에요. 기차는 입술을 다물고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어요. 표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로 시선을 회피하며 조각상 너머를 응시했어요. 그러다 말했어요. 오해세요, 어머니. 저는 제인을 누구보다 지키고 싶어요. 그저 상황이 좀 복잡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자영은 미동도 없이 그를 응시하며 말했어요. 사랑은 변명하지 않아요.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행동은 이미 그 진심을 다 말해버렸어요. 당신은 제인을 보호한 게 아니라 숨통을 조여온 거예요. 기차는 숨을 길게 들이쉬었어요. 제가 얼마나 그녀를 위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녀가 무너지지 않게 버텨준 건 저였어요. 다만 세리는. 자영이 말을 끊었어요. 세리. 그 여자 이름을 여기서 꺼낸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지 보여줘요. 내가
어떻게 내 딸을 이런 사람에게 맡겼을까? 그 말에 기찬은 처음으로 흔들리는 눈빛을 보였어요.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닫았어요. 자영은 뒤돌아 걸어가며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다음번엔 아버님 앞에서 말할 거예요. 기회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스스로 물러나는 게 아직 남은 당신의 최소한이에요. 그 시각 강규철 회장은 비서와 함께 조용한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깊고 무거웠고 손끝으로 종이를 천천히 넘기고 있었어요. 은퇴를 앞두고 그는 후계구도 정리에 몰두하고 있었죠. 기찬이 적임자라고 믿고 있었지만 최근의 사생활 문제와 도희가 제기한 이중계약서. 문제는 그 신뢰를 흔들고 있었어요. 그는 비서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은 누가 내 뒤를 이을 거라 생각하나? 비서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기찬 이사님이란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규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없어도 든든하겠어. 내년 전에는 내려놓고 싶단 말이지. 그때 노크 소리가 났고 도희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 계약서 그저 실수로 보기엔 이상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내부 문서를 조작했고 서명도 진본과 다릅니다. 이대로 덮고 가면 그룹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규철은 그녀를 바라보다 그녀가 내민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천천히 한 장 한 장을 넘기던 그의 손끝이 멈췄어요. 서명란에는 선명하게 황기찬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규철은 낮고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도희씨, 이건 좀 더 확인해 봐야겠군요. 내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절대 외부로는 흘리지 말아요. 도희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 저는 내부 고발을 고려할 정도로 고민했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믿고 가져온 겁니다. 잘 판단해 주세요. 규철은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도희는 회의실을 나서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누가 진실을 묻으려 하든 나는 파낼 거예요. 침묵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니까요. 조용한 회의실 안 강규철은 손에 쥔 서류를 내려다보며 혼잣말처럼 속삭였어요. 기찬아, 널 믿어도 되는 거냐? 한편 강세리는 또 다른 술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호텔 스위트룸에 앉아 침착하게 립스틱을 바르며 전화를 걸었어요. 수신자는 기찬이었죠. 전화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여보, 아니. 오빠. 생각해봤는데 이젠 더는 기다릴 수 없어요. 나는 제인 대신 강기찬의 아내로 살아가고 싶어요. 나랑 결혼해줘요. 이젠 그 사람 있게 해줘요. 기찬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끝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대화는 분명히 도청되고 있었고 도청 장치의 존재를 세리는 눈치채지 못한 듯 했어요. 그 도청 장치를 설치한 인물은 다름 아닌 도유경이었어요. 그녀는 김한의 집에 방문했을 때 세리의 핸드백에서 수상한 메모를 발견했고 이를 수상히 여겨 그녀의 호텔방 근처에 도청기를 심은 것이었죠. 유경은 드디어 확신했어요. 이 관계망 안에는 상상 이상의 썩은 고리가 있었어요. 도청 내용을 정리한 유경은 아버지 도민준을 찾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빠, 나 이혼할 거예요. 이젠 참지 않아요. 더는 이 집안에서 불행한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아요. 내 딸 보람이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줄 순 없잖아요. 도민준은 딸의 눈을 진지하게 바라보다 조용히 딸의 손을 잡았어요. 잘했다, 유경아. 내가 지금 무너져 버리면 널 지켜주는 사람도 무너지는 거야. 이 집안 바꿔야 한다. 이제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지. 도민준은 그날 이후 치킨 가게에서도 딸의 말에 귀 기울이며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YL그룹 내부 비리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고 상무 자리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봐주기만 했던 인사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리스트를 정리했어요. 그 시각 제인의 방에선 또 다른 전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자영은 딸 제인을 조용히 불러냈고 두 사람은 침묵 속에 마주 앉았어요. 자영이 입을 열었어요. 제인아, 그 사람.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참아온 줄 나는 알아. 하지만 이제 그만해도 돼. 너한테도 삶이 있고 자존심이 있어. 제인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난 그냥 내가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잘하면 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자영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건넸어요. 그 화면에는 기찬과 세리가 함께 호텔에서 나오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긴 사진이 있었어요. 이 사진 내가 직접 봐야 할 거야.
이제는 내가 결정해야 할 때야. 그 사람을 믿을지 아니면 내 자신을 지킬지를. 제이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넘겨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손등 위로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래요. 이번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 이젠 내가 끝을 볼 거예요. 그녀는 휴대폰을 단단히 쥔 채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눈가에 눈물을 훔치지도 않았어요. 대신 자영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도와줘요. 이 집 이거지 다 무너뜨릴 수 있게. 더는 숨지 않을게요. 나 강재인이에요. 그 말에 자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단히 제인의 손을 감쌌어요. 이 모녀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멀지 않은 곳 이 모든 이야기를 녹취하고 정리하고 있던 또 다른 인물 김도희 역시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 싸움의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이제 진짜 여왕의 집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